원 꾸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왜 또 이번에- 만났죠? 왜 또 네, 만났죠? 왜 왜 또 만났죠? 우리 지금 왜 또 이거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오늘 이거. 만나는 날은 맞는데요. 맞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원래 저희가 인사이드 아웃 2를 언제 봤죠? 6월 24일이었나? 거의 6월 개봉하자마자 네. 그때 보고 야, 이거 우리 시기에 딱 맞춰서 내자 해놓고 은성만 남기고 영상을 제가 모두 날려버렸어요. 날렸습니다. 박수. 새 차려. 그래서 오늘은 인사이드 아웃 2 때문에 모였고 그냥 아예 다른 방향으로 다시 가려고 잡았습니다. 그럼 오늘 일단 화이팅 한번 할까요? 하나, 둘, 둘, 셋, 셋. 화이팅! 화이팅! 예. 네, 아. 그래서 오늘 뭐 오프닝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가지고 온 영화는요? 인사이드 아웃 2. 네, 2입니다. 우와. 어떻게 보셨어요? 좀 공감됐던 부분이 있었나요? 저는 그냥 일단 2가 나오면서 1이랑은 통일되지만 다른 또 새로운 신선함을 줘야 되잖아요, 영화가. 근데 이제 일단은 캐릭터가 크기라든지 색상이라든지 말투 뭐 이런 것들도 되게 다양하게 나오면서 저한테는 취향을 저격해줬어요. 또 라일리가 사실 이제 미국 아이잖아요. 미국 사춘기 아이의 모습을 또 바라보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재미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10년 텀으로 나왔죠. 맞아요. 거의. 네. 어쨌든 시대가 점점 변하면 변할수록 다양한 감정의 형태들이 그 인간의 어떤 정서가 점점 더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 시대의 반영을 되게 잘 한 것 같다는 생각? 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이나 뭐 생각이나 그 세계관들을 그 시각적으로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맞아. 저는 원보다 더 흥미롭게 봤습니다. 맞아요. 그 영화적으로 이미지화하는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들을 이미지화하는 게 되게 예쁘게 잘 표현된 것 같아요. 맞아. 뭐 의식의 흐름의 강 뭐 이런 것도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흐름이라는 거를 강으로 표현해가지고 간다든지 생각의 폭풍 이건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거를 실제로 시각화해서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아이디어가 진짜 좋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그 캐릭터들이 새로 왔잖아요. 새로 오는데 그 딱 들어오자마자 들었던 생각이 원래 있던 5명의 그 감정들은 되게 좀 약간 옷차림이나 이런 게 좀 약간 원시적인 느낌이 좀 났거든요. 맞아. 색상도 되게 원색이고 원색. 맞아. 근데 막 새로 들어온 애들 보면 막 그 당황이 막 후드집업에 진 입고 있고 엉덩이가 맞아. 막 골 보일 정도로 막 맞아. 힙하게 힙한 거예요? 당황스럽네요. 힙하게 입고 있고 그것도 그렇고 뭔가 불안이도 되게 뭔가 그 뉴욕에서 뭔가 있을 것 같지 않아? 그 약간 자라 그 쇼핑백 하나 이렇게 들면서 약간 그 흑인 언니 이렇게 주황 흑인이거나 막 약간 그런 느낌 나는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감정인 만큼 좀 신세대의 어떤 그런 향기가 많이 나는 그런 캐릭터로 좀 꾸며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또 그런 소소하게 변화됐던 것들을 좀 캐치하면서 좀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열어보는 맛이 있어요. 아무래도 좀 불안이가 이제 좀 스토리 라인을 좀 끌고 가는 어떤 그런 캐릭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혹시 내 안에는 어떠한 감정이 그렇게 좀 주도하고 있는지 내 계기판을 잡고 있는 감정. 그러니까 주도하고 있는 감정. 주도하고 있는 감정. 네. 저부터 하자면 저는 평생 주도적으로 기쁨이가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소심이라든지 뭐 까칠이라든지 그런 아이들이 올라오려고 하지만 굉장히 의식적으로 저는 좀 누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는 다른 감정들을 약간 억압하는 면도 있고 잘 통제한다? 뭐 좋은 말로 하면 잘 다스리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얘기 안 했던 그 부분이었는데 저는 버럭이가 나오는 순간이 꿈속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니면은 거의 버럭이를 글쎄 진짜 친한 사람들 앞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그 저는 꿈에서 누굴 잘 때려요. 역시 억눌린 친구가 꿈에서 나와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기쁨이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쁨이가 한 3대 500 치나요?
근데 만약에 버럭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통제가 안 될 때 기쁨이가 이렇게 잡는 거 아니에요? 아 기쁨이가 잡지 않고 그 버럭이가 끝까지 달리면 저는 침묵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발산이거든요 저한테는. 내가 상상하는 기쁨이도 일단 그렇게 마르진 않았어. 혁종이가 생각하는 기쁨이가? 너의 기쁨이가. 3대 5배. 뭐 하면 진짜 이렇게 눌러가지고 3대 바로 5배. 아 나랑 닮았네 기쁨이가. 3대 500 치세요. 저는 그냥 이성이 존재하기 때부터 계속 저는 불안이가 잡았던 것 같은. 물론 뭐 기쁨이가 잡았던 때가 있었겠지만 어렸을 때 사춘기 이후로 계속 불안이가 잡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는 선생님들이랑 스터디를 했는데 감정에 대한 조각상 만드는 거를 했었단 말이에요. 슬픔에 대해서 표현해보자라고 해서 제가 그냥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도 발가락이랑 손끝에 엄청 힘을 주고 있는 거야. 긴장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안 슬퍼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불안함과 긴장도가 내 안에 항상 내재되어 있는 건가? 이런 생각 그때 했거든요. 내 기본적으로 이렇게 흐르는 텐션이 불안? 이런 게 있나 보다. 여전히. 난 조절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약간 혹시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 것도 약간 어떤 불안의 어떤 이거요? 표현이기도 하나요? 이거 그건 되게 많. 그거 모르겠네. 근데 약간 습관이 있죠. 맞아요. 맞아요.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습관인데 손끝과 발끝에 힘 주거든요. 발도 힘주고 있어요. 이렇게 할 때? 아니 그건 아니야. 근데 다 같이. 근데 진짜 웃겼어. 나는 내 몸에 힘을 다 뺀다고 생각하고 내가 슬픔에 대해서 내가 느낄 때 몸에 힘이 아무것도 없고 무기력한 상태를 표현하고 싶었는데 발끝에 힘이 탁 들어가는 나를 보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 그걸 눈치채고 있더라고요. 같이 스터디한 선생님들이. 그거 좀 웃겼어요. 저 가장 심각해 보이시는 범배님. 좀 복잡해요. 아주 자신 있게. 난 복잡하다. 명료하게 이렇게 딱 누구라고 얘기할 순 없어요? 리더는 슬픔이긴 한데 역할이 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돌아가는구나. 체계적으로 돌아가고 컨트롤 타워가 있고 뭐 위기 대처 어떤 팀이 있고 각자의 역할을 각자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합의를 좀 보면서 꽤나 건강하게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요즘 잘 모르겠네요. 다들 좀 지쳐 있어가지고 감정들이. 좀 지쳐 있습니다. 뭐야? 무슨 텐션이야? 지치네요. 오늘 좀 많이 지쳐 보이긴 해. 감정들이 약간 파업한 거 아니죠? 노조 파업. 지금 따분이가 블루투스로 네. 좀 쉬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 그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났네. 내가 봤을 때 이 상태로 그릴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텐션이 안 나오는데? 아니 자, 그릴 수 있어. 근데 뭔가 오늘 설명할 그럴 기분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나는 오히려 음. 설명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유도한 건데. 저희가 실은 그 전에 범배 씨가 그려왔어요. 우리 사전회의 때. 자기 맞아, 컨트롤 맞아. 타워는 이렇고 저렇고 이걸 그려와가지고 전에 영상에서 되게 신나게 설명을 했었고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가보자라고 했었는데 제가 눈치를 못 챈 거네요. 그 다시 한번- 재미난 이야기 다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차근차근 해봅시다. 이렇게 지금? 깔면은 네.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복잡한 당신의 컨트롤 타워 스토리 들려주시죠. 계기판. 계기판이 이렇게 있으면 저는 슬픔이가 리더예요. 슬픔이가 사실상 결정을 하기는 하지만 아시죠? 슬픔이 같은 경우는 감정 기복이 심하고 다운될 때가 있고 근데 되게 영리하기 때문에 슬픔이가 리더를 하고 있는데 슬픔이한테 아이디어를 던져주는 존재들이 까칠이 누구야? 그 기쁨이. 부러비 부럽이 까칠이랑 부러비가 적재적소에 이 상황에서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해야 돼. 부러비도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떤 선망하는 대상을 닮아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줘요. 그럼 옆에서 당황이랑 소심이가 있는데 잠깐의 위기 상황들 있죠. 민망할 상황이 될 것 같다. 근데 당황이가 그냥 바로 그냥 계기판을 잡습니다. 그리고 소심이는 계속 이제 계획을 짜고 있어요. 엑셀 파일로. 아 소심이가 짜는구나. 네, 계획을 짜고 있다가 우리가 뭐 놓치고 가는 것 같다. 그때 스탑 잇. Stop it. 이거 우리가 바로 잡아야 돼. 그러면 위험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오. 옆에는 샌드백이 달려 있고요.
핸드백에 왜 달려 있어요? 버럭이가 여기서 계기판을 버럭이가 잡으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혼자 막 활을 삭히고 있다가 버럭이가 이제 활동할 때는 단 한 순간밖에 없습니다. 운동할 때. 그때 푸는 거예요. 그냥. 이땐 너의 세상이다. 너가 잡을 수 있는 쇠를 다 잡아라. 아, 쇠질을 보통 하시는군요. 쇠질을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 소파가 있어요. 여기에 따분이에게는 뭐가 있죠? 핸드폰? 그걸로 이제 뭐 블루투스 해가지고 하잖아요. 네네. 너무 다들 지쳐 있어. 귀찮게 해 스스로를. 그때 핸드폰으로 계기판 꺼버려요. 지금 꺼져 있어요? 아까 끌려 그랬어요. 그래서 되게 힘듭니다. 예. 자주 끌려 그래요 지금. 네. 여기서 이제 지금 등장하지 않은 두 명의 핵심 멤버가 있죠. 1의 주인공, 2의 주인공. 기쁨이 불안이. 기쁨이 불안이 2층에 있습니다. 2층에 기쁨이는 ENFP. 불안이 ISTJ. 맞지. ISTJ. 예. 둘이 완전 반대죠. 감정에도 MBTI가 있나요? 있어요. 슬픔이 INFP. 그래서 이 둘은 너무 각자의 에너지가 너무 강한 거야. 그리고 너무 서로 갈등을 하게 되면서 내 자아가 망가지는 거를 라일리처럼 자기들이 알게 됐어. 기쁨이랑 불안이가 평소에 이 상황들을 보면서 앞으로의 미래들을 설계를 합니다. 걔네가 진짜 컨트롤 타워. 진짜 컨트롤 타워죠. 그러다가 슬픔이가 지쳐 있고 나머지 애들도 이거는 합의점을 못 찾겠다. 그때 컨트롤 타워. 기쁨이 불안이한테 물어보는 거죠. 기쁨이 불안이는 그동안 계속 서로 토론을 하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를 하고 있어요. 불안이는 경우의 수들을 많이 이제 잡고 있죠. 그리고 기쁨이는 경우의 수보다는 그 순간에 집중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까. 이걸 둘이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요. 얼마나 좋아. 아주 복잡하다.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하냐. 그 얘기였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듣고 나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지금 또 새롭게 재밌는 게 저는 기쁨이가 주로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슬픔이가 주가 되는 이유가 참 근본적으로 궁금했거든요. 근데 범수가 아까 얘기해준 게 보통 다운되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뭔가 유레카였어 혼자. 슬픔이가 주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약간 상태? 그러니까 그런 거구나. 차분하게 나아가야 손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슬픔이는 공감 능력이 일단 뛰어나잖아요. 제가 한 공감하거든요. 그치. 그래서 슬픔이가 리딩을 하는 게 저는 좋아요. 너무 튀지 않고 그러면서 너무 위험 요소들을 많이 만들지 않기 때문에 슬픔이가 이끌어가는 세계는 정서적으로 아름답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슬픔이가 리더다. 혁종이 감사합니다. 얘기 안 했어요. 저도 슬픔이가 좀 주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사이드 1에서 기쁨이가 그 책 읽으라고 슬픔이한테 저쪽 구석 가면은 그 책장 있는 네. 거기서 오히려 기쁨이가 좀 책 읽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느끼는 게 저는 생일이 안 기쁘거든요. 되게 오히려 나도인데. 우울해져요. 저 텐션이 다 떨어지고. 왜 그렇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울해요. 그 기쁘다는 거를 되게 약간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저는 약간 까칠이와 불안이가 이렇게 손잡고 슬픔이야 함께. 네, 이렇게. 슬픔이야. 그 내적 신남은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끼리 춤추고 있어요. 막 걔네들끼리만 즐겁고. 근데 종혁이 넌 즐거워하지 마. 약간 슬픔이가 그렇게 관장을 하면서 저도 좀 공감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제 자신한테는 그렇게 공감을 하지 못하는 편. 오히려 되게 제 자신한테는 T, 남한테는 F. 이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주관은 제 슬픔이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버럭이는 묶여 있지 않나요? 버럭이요. 묶여 있다고? 묶여 있진 않는데 어쌔신 크리드라고 아세요? 그 약간 그 암살자거든요. 되게 몰래 가서 이렇게 푸식 죽이고 오는 것처럼 어디에 숨어 있으려 검은 망토 하나 쓰고 그러다 저 혼자 이제 딱 남았을 때 혼자 있을 때 보통 좀 화를 내는 편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되게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 이제 혼자 있다 싶으면은 갑자기 버럭이가 나와가지고 으악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게 화를 풀고 그래서 우리 영상도 날려버린 거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버럭이가 이 영상은 아니야. 뭔가 나만 버럭이가 그렇게 뭔가 억눌려 있진 않은 것 같은. 근데 그게 건강한 것 같아. 그래? 잘 화내야죠. 맞아. 난 잘 화를 내서. 잘 화를 내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각자의 어떤 주관하고 있는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나눠봤는데 어때요? 불안이를 봤을 때 좀 빌런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불안이가? 영화에서는 그렇게 느껴졌죠. 갑자기 등장을 막 정신없이 해서 막 혼자 막 흥분을 잔뜩 해가지고 나는 너희들을 너무 만나고 싶었어 막 이런 텐션으로 뭐 난 너희와 너무 잘 지낼 준비가 되어 있어 이런 애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당황이가 이제 싸잡아 가기 시작하더니 얘네들을 막 가두어 버리고 본부에서 다 쫓겨났잖아요. 기존 감정들이. 시각적으로 이제 보기에는 다 주도적으로 자기가 다 그렇게 해버리네. 뭐랄까 그냥 약간의 반감? 나는 오히려 약간 벵가드라는 느낌이 되게 강했는데 벵가드가 뭐죠? 선봉자 역할? 아. 그게 되게 어렵잖아요. 새로운 길을 뚫는다는 게 그 음. 평화로운 분위기를 깨고 어떤 라일리를 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나는 불안이가 더 라일리를 사랑하는 것 같아서 좀 빌런으로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아. 진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기본 감정이 구식문물이다. 왜냐하면은 그 어떤 관계적인 면에서 당연히 분명 기쁨이가 어떤 친구들과 잘 지내고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불안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걔네 둘이 같은 학교를 갔잖아. 그 찐친 맞아, 세 명이서. 맞아. 그러면 너네는 너네 갈 길이 있지만 나는 아직 갈 길이 없으니 내가 일단 잘 돼야 되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어. 되니까. 불안이가 그렇기 때문에 작동을 한 거 아닐까? 차라리 셋이 같이 있었으면은 불안이가 그렇게까지 안 나댔을 맞아, 것 맞아. 같아. 근데 근데 어쨌든 지금 혼자 남았고 어디 진학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불안이가 그래서 막 하기 시작한 거지. 기쁨이가 잘 해주긴 했어. 원에서 그 슬픔이에 대한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잘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억압되고 있었던 것들이 라일리를 위해서라면 막 어쩔 수 없어 하면서 이제 그때의 유리병으로 가두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좀 빌런으로 느껴지기보다는 어떤 혁명가 역할을 하지 않았나. 네. 저는 되게 안쓰러웠어요. 불안이가. 물론 영화적으로는 빌런으로 배치를 해놓은 게 맞는데 약간 그게 아무래도 내 모습이 투사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살아남으려고 생존하려고 저렇게까지 자기를 이렇게 몰아세우는 게 약간 안쓰럽다 그래야 되나? 되게 많이 두렵나 보다. 약간 이런 느낌들? 그래서 막 나중에 공황장애 와서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됐을 때 진짜 좀 많이 슬펐달까? 맞지. 저도 안타까웠고 불안이를 보는 제가 불안했습니다. 어쨌든 그게 미국에 대한 어떤 미국의 미국 아이. 사춘기. 현대인들에게 불안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92년생, 90년생들 어떤 것들이 우리한테 좀 불안으로 많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돈? 다 프리랜서니까 지금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증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이 일을 했었을 때 돈이 사실 언제 들어올지 항상 그 불안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계약하는 단체가 항상 많으니까 뭐 그런 사소한 불안부터 시작해가지고 만나는 사람도 계속 바뀌잖아요. 우리는 올해 내년 바뀔 수도 있고 그렇게 살다 보니 또 만나야 될 인연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건강도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너무 많은 불안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나도 이 얘기하니까 나는 솔직히 걱정이 없는데 나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좀 불안하긴 해. 그쵸. 뭐 무슨 먹고 살래? 그렇지. 맞지. 언제까지 이러고 살래?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네. 당연하기도 하고 뭐 사회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 저렇게 보고 있구나까진 괜찮은데 그로 인해서 떨어져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그리고 신뢰를 가져다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불안감도 있는 것 같고 지금 들으면서 나도 연상이 돼서 걱정이 되는 거는 내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날 떠나간 내 또래가 있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 근데 확실히 없을 수가 없는 게 이렇게 나누면 조금 너무 선 긋는 것 같긴 하지만 예술하는 사람들과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회사나 뭐 이렇게 자기 일을 찾아서 가는 분들과 약간 그 대화 주제라던가
생각하는 삶의 방향성이라던가 20대까지는 그렇게까지 다른가? 이랬는데 30대 접어들면서 진짜 다르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를 대화를 하는데 추구하는 방향성이 너무 다르니까 이제 대화하기가 조금 힘들다. 약간 이런. 좀 재미없지 않아? 맞아. 그 나 20년 친구들한테 그걸 느꼈어. 뭐 땅값 어떻고, 맞아. 집 어떻고, 차 뭐 사야 되고. 뭐 나한테는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렇긴 하지. 그런 것 때문에 나도 진짜 친한 친구들이야. 제일 친한 친구들인데 재미가 좀 없었어. 맞아. 그런 그게 얘기를 있어. 꺼낼 때. 그 친구들은 나를 위해서 걱정해 주는 건데 그래서 뭐 조금 이제 안정적인 걸 해야 되지 않아? 약간 이렇게 걱정을 해주는데 나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하나? 약간 이런 그러니까 어른이 아닌 친구한테 들으니까 이제 오? 약간 이런. 저는 뭐 어떻게 정의하든 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랑받을 만한 인간이 되는 기준이 너무 높아 요즘. 이 정도는 이뻐야 돼. 이 정도는 벌어야 돼. 대학교라든지 타이틀이 있어야 돼. 이 정도는 돼야 돼. 이 정도는 돼야 돼. 이래야 너가 사랑받을 수 있다. 약간 이런 전제들이 다가오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계속 그것들을 쫓아가다 보면은 사실 그걸 쟁취해도 또 올라가. 그게 그러면 어떤 공동체로서 도태되는 불안일까? 사회에서 내가 도태된다. 나는 있다고 생각해. 나는 예술을 하는 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그 틀 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좀 있기는 한데 그 틀 안에 있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우리 틀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오히려 반대잖아. 취업을 했어, 뭐를 했어, 틀 밖에 있는 기준에서 그 쟁취를 했을 때 우리끼리 되게 슬퍼한단 말이야. 나 취업했어 하면 잘 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예술을 하는 것 같기도 해. 너무 기준들이 높다 보니까 거기에 지쳐가지고 그러면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 물론 스스로가 스스로를 그렇게 잘 사랑해 준다면 건강한 자아가 있다면 괜찮은데 자꾸 그 자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외부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다들 지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슬프죠. 요즘 막 고독사 이런 거 뭐 보다 보면 얼마나 지쳐 있었을까, 얼마나 거기에 시달리고 있었을까에 대해서 좀 많이 아파요. 근데 저는 약간 그게 사회적으로 요즘 깔려 있는 게 자본주의나 배금주의가 더 심해져서 그런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자본주의랑 뭐? 배금주의. 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 얼마나 돈을 모으냐, 내가 집을 얼만큼 살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과시할 수 있느냐. 근데 사실 결혼도 그렇고 뭐 육아도 그렇고 다 돈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그거 말고도 내가 자본을 들여서 하고 싶은 것들이 많고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소비하고 싶은 게 많은데 거기까지 내가 눈을 돌릴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요. 요즘 뭔가 소비를 과시하는 사회다 보니까 SNS나 뭐 유튜브나 뭐 여기저기서 과시를 하고 그걸 되게 부러워하는 분위기가 됐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불안이 좀 더 커졌나? 약간 이런 생각도. 이게 불안이라는 친구는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시 시대 때 얼마나 불안했겠어. 생존을 하루하루 생각해야 되는. 정말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 불안이가 없었다면은 나태해지고 굳이 그래야 돼? 배고프면 죽지 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죽을게. 혹시 불안을 다스리는 팁이 있어요? 친구 먹습니다. 불안이랑 친구를 먹어요. 불안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피곤해요. 미친 듯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내가 다양한 상황들을 방지할 수 있고 내가 생존할 수 있고 그 어떤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아니까 불안이 있으면 힘든데 얘 덕분에 내가 살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그래도 잘 다스려지는 것 같다. 근데 막상 불안이가 일을 하면 또 그만 했으면 좋겠는데 약간 친구라는 개념이 더 불편해지지 않기 위해서 친구가 되는 거예요. 불안이라는 애는 불편한데 안 맞는데 나에게 소중한 존재야. 그러니까 나랑 부딪히면 불편해. 근데 얘가 내 단점을 보완해줘.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고 보완해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존재. 저도 불안이를 통제해 보려고 했는데 이거를 부정하거나 통제하거나 할 수 없다는 거를 인정해야 하더라고요. 상담을 받았을 때 내가 느끼는 불안을 그러니까 실체화해서 예를 들어 공이다.
그러면은 불안의 느낌을 상상했을 때 끈적끈적한 까만 공으로 상상했었는데 내 눈앞에 보이게 하고 만져보고 그거를 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공놀이를 해보는 거예요. 별거 아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나게끔 하는 거죠. 되게 생각보다 실체화했을 때 되게 마음이 되게 슉 가라앉는 그런 효과도 있었어요. 맞아, 있었어요. 지금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제 과거를 떠올리니까 저는 선천적으로 좀 불안을 안 느껴왔던 아이인 것 같아요. 처음 내가 이제 불안을 느꼈던 거는 그때가 이제 대학원 논문 쓸 때 좀 이제 뭐 코로나 상황에 뭔가 좀 잘 안 되고 그런 걸 이제 느꼈어요. 그때는 그때대로 그냥 잘 그걸 작품에 녹여서 논문도 쓰고 뭐 작품도 올리고 했는데 지금도 아직 나는 불안함을 다룰 때 그냥 빨리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엄마가 옛날에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 야 무슨 우울함을 느낄 새가 어딨어 살기 바빠 죽겠는데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막 약간 이런 그러니까 스타일인 거죠. 그냥 그쵸. 각자 스타일이신 성향. 건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전 또 그렇게 받아들여서 불안함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나서고 행동하고 생각의 그 전환을 빨리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저는 아직까지 제 경험치로는 거기까지거든요. 근데 여기 너무 초고수라 내가 지금 들었을 때 내가 저거까지 갈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들었어요. 갈 필요가 없어. 굳이. 왜 가 거기를?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저는. 약간 비슷한데 어머니가 하셨던 저는 불안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없앤다기보다는 잦아들게 하는 방법. 현재를 즐기는 것인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과거가 불안한 적은 없거든요. 맞아, 미래지 항상. 정말 현재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미래가 바뀌기 때문에 비록 되게 작은 발걸음이지만 작은 발걸음 하나 내디딜 때 정말 정성을 다해서 내딛는다면 그 내딛는 것 집중하는 것 때문에 미래의 불안함이 조금 줄어들더라고요. 불안이가 막 와다다다닥 하면서 그 어떤 상황실에서 막 파바박 하느라 라일리가 막 눈을 막 감았는데 막 눈동자가 돌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걸 진짜 많이 경험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나이 먹으면 괜찮아지긴 한 건데 현재를 정말 열심히 살고 현재를 잠을 자지 않으면은 안 될 정도로 현재 진짜 열심히 살자. 약간 그런 식으로 현재를 정말 꽉꽉 채워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불안을 잇는 방법 중에 저는 하나였었고 여러분들도 불안을 잇는 팁이 있다면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댓글 우리 뭐 하나 있었지? 각자 계기판 누가 잡고 있는지. 그것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맞아. 여러분들의 계기판에 누가 네. 있는지 그렇게 해서 해주신다면 좋아요를 눌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이렇게 좀 마무리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네. 더 하고 싶으신 말씀? 그 영화에 대해서 그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다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뭔가 의심하지 마시고 마음을 열고 재밌게 영화를 좀 즐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상미가 너무 좋아서 네 추천합니다. 맞아, 이게 근데 티들은 약간 공감 못할 것 같아요. MBTI 전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티들은 좀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가 많더라고. 1편은 되게 그 추상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에 되게 재미가 있었는데 2편은 그냥 그 어떤 공감하는 것 그게 되게 이 영화가 울리는 포인트였다. 근데 그걸 공감을 못하면은 진짜 인사이드 아웃은 완전 나가리가 되는 거니까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 티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전 티가 되고 싶은 사람이어서. 근데 보는 시각의 차이. 전반적으로 뭐 평점은 되게 좋잖아요. 인사이드. 맞아요. 그죠? 좋아요. 근데 주변에 이제 재미 없었다는 평도 전 좀 들었어가지고. 근데 그럴 수 있다. 약간 인사이드 아웃 보기 장려 영상이 됐는데 갑자기 그렇네요. 네. 꼭 보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우리가 그거 가지고 뭐 할 건 아니지만 아무튼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출근은 이쪽입니다.